이어서 11번부터 20번 해설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도시 인구 증가율 및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A는 계속 그 도시화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은 덜 됐고, B는 70년대 이후로 감소, C는 안정적인데요. 이 그래프 패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계속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개도국, B처럼 70년대 이후 감소하면 중진국, C처럼 계속 낮으면 선진국입니다. A는 그래서 A는 거대 도시가 연속된 대도시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대도시권은 일단 그렇게 개도국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B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럼 나라를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일단 나이지리아는 개도국, 브라질은 중진국, 선진국은 영국. 영국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인 런던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영국보다 산업화 시기가 더 늦고요. 그래서 산업화 시기 순서와 도시화 가속화 단계 시기는 빠른 순서대로, 그러니까 산업화 시기가 빠르면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 진입 시기도 빨라요. 그래서 영국이 가장 빠르고 나이지리아가 가장 느린데요. 도시화 속도 역시 영국이 가장 빠르고 브라질, 나이지리아 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영국이 도시화율 자체도 더 낮고 브라질이 인구수 더 많기 때문에 틀린 것이 돼요. 12번 다음 자료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퍼라는 음식이 나왔네요. 일단 쌀, 소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제지리 문제인 것 같아요. 계절풍 기후의 충적평야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은 쌀이죠. 기업적 목축은 아시아보다 아메리카에서 활발하다 했는데요. 아시아는 주로 방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쪽에서 기업 형태로 이루어져요. 육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일단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이 맞아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는 돼지를 아예 먹지 않고 인도는 먹긴 해도 중국의 인구가 더 많아서 밀리죠. 소는 돼지보다 가죽 제품의 원료를 많이 사용된다. 소가죽 들어보셨죠? 정답은 5번인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쌀이에요. 그래서 논에서 보면 쌀이 엄청 많이 나서 동남아는 대부분 지역이 논이잖아요. 그래서 그 쌀들을 수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3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수위 도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사실 이 문제는 첫 번째 것만 보고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2도시 대비 인구 규모가 3.0, 8.6, 9.8이라고 했는데요. 종주도시로서 도시 과밀화 현상. 종주도시란 그 제1도시가 제2도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한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세계지리 과목이지만 왜 제가 한국을 예로 드냐면요. 지금 서울시의 인구가 약 980만 명, 1000만으로 잡고 부산광역시 인구가 350만 최대 있을 때 그 정도라면 350만 곱하기 약 2.7, 2.9? 그 정도를 해야 지금 서울 인구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도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세 지역 모두 제2도시 대비 인구 규모가 3.0, 8.6, 9.8이기 때문에 일단 2번이 정답이에요. 참고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종주도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들의 특징은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은 도시 이름 알려줄게요. 콜롬비아의 수도인데요. 보고타. 그리고 페루의 수도 리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BA라고 적을게요. 목축 및 교류에 유리한 해안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다
B만 해안가고 A는 내륙, C는 우루과이 동쪽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어요. 대규모 슬럼이 도심의 광장 주변에 분포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2번하고 3번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3번은 도심의 광장 주변은 주로 이 지역, 해안가 지역에 이런 도시 광장의 슬럼이 나타나고요. 4번 신기루 산대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이해안, 서측 해안을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칠레 지진, 페루 지진, 그리고 콜롬비아 쪽도 다 불의 고리에 해당하고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C는 온대 기후 지역에 해당하고요. B는 열대 기후 중에서도 고산은 맞고 A도 고산은 맞아요. 다만 C에서 고산이 아니어서 이게 틀린 게 된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 자료의 가나 지역을 고른 것. 석유 자원이 풍부하였으나 북해 연안의 위치, 민족의 차이로 인한 순환의 역사, 분리 독립, 브렉시트. 브렉시트란 브리튼,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거죠. 영국에 해당하는 지역이니까 여기 A가 스코틀랜드가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하면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기성용 선수가 뛰었던 셀틱이 스코틀랜드에 있었죠.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지, 고유 언어를 사용, 분리 독립,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하면 축구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맞히셨을 겁니다. 스페인 지역이니까 D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참고로 이 지역을 카탈루냐라는 지역으로 하는데요. 표기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어 특유의 발음 때문에 카탈루냐라고도 하고 카탈루냐라고도 해요. 보통 우리나라로 이것을 옮겨보면 국립국어원 표기에 따르면 카탈루냐가 맞는 표현입니다. 카탈루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여기는 스페인 북동부의 자치지방으로 여기는 로마 제정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 로마의 영토로 복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페인과는 역사적으로 많이 다른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남부 지역은 여기가 이슬람교 영향을 받고 했던 지역인데 북부 지역은 여기는 로마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640년, 1900에서 59년, 그리고 1700년대 초반에 여긴 그래도 자치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의회와 정치적 자유를 상실하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노동운동과 자치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1930년대 중반에 자치권을 했는데 여기서 스페인 내전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군부를 중심으로 이 안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결과 다시 자치권을 상실하고 언어도 따로 쓰고 있던 카탈루냐어의 공직 사용도 금지되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엘 클라시코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이 엘 클라시코가 발생하냐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뒤에 카탈루냐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카탈루냐와 원래 스페인 에스파냐 지역의 마드리드와 일종의 지역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역사적인 색채 문제 때문에 그것이 축구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A하고 D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5번 그래프는 두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민들의 출신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앵글로 아메리카에 전체적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민족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많이 유입되고 있고 앵글로 아메리카 최근 유입이 늘어나는 지역은 아시아이고요. 가장 적지만 최근 아프리카 상황 문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A가 아프리카예요. 이주민의 유입은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는 적죠. 여기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앵글로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지역 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고 했는데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순서입니다.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고 했는데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많은 아시아 지역이 더 낮은 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아시아보다 인구가 적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순서로 인구가 많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의 가부터 다 국가를 지도의 A부터 C에서 고른 것은 일단 그 A는 터키, B는 이집트, C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 위에 도시를 개발하여 올린 것으로 이곳은 그래서 3차 산업 비중이 높고 1차 산업 비중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C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가와 나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가와 나는 특히 가는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이 낮으며 나는 1차 산업이 낮고 3차 산업이 높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터키가 우리가 코비드-19 이전에는 관광으로 많이 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광하러 갔기 때문에 3차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 A, 터키가 되고요. 이집트는 사막에 관계농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농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A, C 3번입니다. 17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구대, 만년설, 순상화산, 성층화산, 칼데라라고 했습니다. 지구대는 지구대의 정의가 뭐냐면 지각이 단층에 의해서 함몰된 것입니다.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보통 이게 지질학에서는 열곡대라고 하는데 세계지리교과에서는 지구대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에티오피아 중부에서 우간다 서부를 거쳐 탄가니카호와 리아사호를 잇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좁고 길고 깊은 여기 호수가 생기면 매우 깊은 호수가 형성돼요. 그래서 탄가니카호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호수라고 할 정도로 이게 열곡대가 파여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를 지도로 보면 호수가 연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고요. 만년설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기존 고도에서는 눈이 녹아요. 그래서 고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큰 화산이 흘러서 이거는 한국지리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한라산을 예로 들면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이 있잖아요. 여기는 유동성이 작고 급하게 흐르는 것이고 여기는 유동성이 커서 천천히 완만하게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해도 흐를 수 있는 그런 용암이 분출된 것입니다. 수차례 용암과 화산쇄설물로 형성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성층화산의 정의는 폭발식 분화와 용암류의 흘러넘치는 분화가 교대로 일어나 이 쇠설물과 용암류층이 교대로 쌓여 층을 이룬 화산체로 즉 성층화산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것은 침식 분지라고 하죠. 칼데라는 폭발한 화산의 분화구가 무너져서 함몰돼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18번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에스파냐는 순례길을 도보, 미국 뉴욕은 도시 브랜드 활용, 자메이카는 지리적 표시제 상품. 이것은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코비드-19 이전에 우리가 세계를 여러 지역을 관광을 하다 보면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공주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지리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왜 이 예시를 드냐면 공주 지역의 경우 알밤이 유명한데요. 이 공주 정한 알밤 그리고 백제 무령왕을 활용한 그 지역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세계의 더 큰 도시 자체를 더 큰 도시가 이걸 표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죠. 19번 A부터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A, B, C, D, E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는 산 모양이 있고 B는 고여 있는 곳, C는 여기 이렇게 선처럼 이어진 곳, D는 이 모양, E는 이 모양입니다. 난 A는 그 호른이라는 것으로 호른은 뾰족한 봉우리로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봉우리이므로 1번은 정답입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B는 권곡입니다. 권곡은 그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곳에 이 안에 물질이 고여서 형성된 것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여기를 세우는데 빙하가 이동하면서 여기를 깎고 다니면서 형성된 것으로 퇴적작용이 아니에요. 침식작용입니다. 3번은 이게 빙하가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에스커란 3번 C가 이 지형이 있네요. 3번은 융빙수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C 지형은 에스커입니다. 에스커는 융빙수에 의해서 흐른 것으로 분급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물로 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은 빙하의 이동 범위를 알 수 있는 모레인입니다. 모레인은 그 최종 빙기 때 빙하가 여기까지 밀렸다가 지금 없어진 빙하가 이렇게 나타내서 예전에 여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빙하는 지형입니다. 빙하는 모든 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분급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분급이 불량하고요. E는 드럼린입니다. 드럼린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드럼린은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인이 그 빙하가 이렇게 위치로 봤을 때 예전에 여기까지 흘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드럼린은 이것이 그 역으로 움직이면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의 결과물 어디까지 왔었나를 보여주는 것이 D 모레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마지막 20번입니다. 가부터 다의 도시를 지도에 A부터 D에서 고른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름을 보고 갑시다. 일단 A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LA 지역 같은데요. LA 지역의 그 세너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B는 디트로이트, C는 보스턴, 그리고 D는 휴스턴입니다. 디트로이트는 그 어떤 곳이냐면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 모터 도시 모터타운입니다. 지금도 한때 여기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많이 슬럼화가 됐지만 최근은 다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대로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는 B가 됩니다. 석유화학공업 도시, 석유화학 도시로 우주항공 산업. 휴스턴이 왜 우주 산업을 발달하냐면요. 나사의 그 존슨 우주 센터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소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우주 교신도 휴스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D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하나라고 했으니 서부 지역이 아니라 동부 지역이겠죠. 그래서 보스턴이 돼서 일단 정답은 B인데요. 보스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보스턴 지역은 그 MIT, 하버드와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메갈로폴리스, 아까 그 11번 문제에서 나왔던 그 거대 도시들이 이어져 있는 그 시작점입니다. 보스턴, 뉴욕, 워싱턴, 그리고 이쪽 남부 지방의 캐롤라이나주까지 이어진 그 중에서 보스턴과 워싱턴은 보스워시라는 그 대형 그 연담 도시가 이어져 있고요. 이곳은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너제이라는 이름은 좀 많이 생소할 텐데요. 저도 아까 LA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LA라고 알아도 되는 이유는 여기가 실리콘밸리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는 여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그래서 이 선지에 나온 내용은 없죠. 참고로 세너제이는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6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로스앤젤레스보다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